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오후 12시 26분입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조금씩 리뉴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매일매일 일지처럼 일일 시황 같은 느낌이었다면, 일지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경제 채널로서, 그리고 투자 관련 채널로서 조금은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포트폴리오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주식 차트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죠? 한샘 차트 분석 잘하는 건 소문나 있잖아요. 차트와 이제 이런 이슈를 같이 모아서 이제는 주식 차트, 코인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채널로 한 발돋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설명해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주간 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 결산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진행을 하고, 월요일은 한 주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전략도 좀 차보는 시간, 주초 그리고 주말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메인 컨텐츠가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기업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수시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유가가 폭등했고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이건 주간 정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주를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해 볼 것인가,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들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하메네이 사망 호르무즈 실제로 봉쇄가 됐죠. 그죠? 28일 날 우리가 퓨리 작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몰랐었는데, 쭉 유가를 보다 보니, 유가가 좀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죠. 차트에 이슈들이 묻어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도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차트와 이런 이슈들을 함께 본다면,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미사일 기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카타르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망 나오고, 트럼프 무조건 항복 요구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사실은 호르무즈가 지금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 좀 꺼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더 나아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도 지금 이제 LNG 중수출국인데 항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가스도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두바이 미 영사관 피격을 쏘아버리면서 보복하면서 두바이 미 영사관이 피격되고, 그리고 사우디도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겉으로 다른 전쟁은 이란이 이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제 소규모 교전들, 그리고 게릴라전들은 꽤나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장기화되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좀 극단적입니다, 상황이. 자, 어찌되었건 이제 보시면 전 세계 증시가 좀 폭락했는데 중국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워낙 강한 나라고, 밑에 좀 잘렸네요. 이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계속 계산해서 또 규칙을 좀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똑바로 짜야 되는데 지금 일단 급해서 좀 썼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 장기 계열되면서 확보가 된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 그리고 하이테크 투자, 그리고 미비판 제재, 오히려 반사이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전개 국무로서는 아직까지 미국 다음이 중국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 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제 한국은 이제 니케이랑 한국은 좀 많이 빠진 그런 형상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미증시가 오히려 선방했었죠. 그죠? 미증시가 좀 선방했던 이유들은 오히려 미국도 역시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나라이면서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좀 조정이 좀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그 직전에 좀 약간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출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호르무즈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수정했는데 잘 안 되네.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봉쇄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쪽 이제 대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휘발유 가격이 약 1,900에서 2,00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쪽 같은 경우 2,000원 중반대 넘어가고 있겠죠. 어, 우리나라는 유가와 환율이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경기에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 내시고요. 뭐 아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축유 87일치 정도 가지고 있다는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재개방 조건은 오마니 카타르가 종제를 진행하고 이른 내부의 한동 논쟁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나우루즈 분수령 나우루즈 그러니까 3월 21일이 이제 뭔가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백악관은 이제 4에서 6주 정도 전망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3월 21일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요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텐데 요건들 뒤에 조금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은 이제 1983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사고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최근 가격이 91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그죠? 많이, 중간 상승이 35%. 지지난주에 제가 기름 넣어서 1,600원에 기름을 넣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1,9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저희랑 우리가 봤던 주식들에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와 이제 환율 쪽에 집중하면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가 급등이 미치는 영향 역사적으로 보통은 이제 한 달, 두 달 뒤에 회복되는 경향이 많았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공포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달러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었고요. 오늘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금이 관심이 많았으니까 금은 뭐 조정 탔다가 이제 또 위기감이 들어서니 약간은 또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폭락했었죠, 그죠?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100조가 이제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몰려 들어오면서 우리가 회복했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반등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호재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상으로는 이제 분산이라 그래서 세력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는 시기. 물론 이 개인들도 모임의 힘이 세기 때문에 한 방에 쭉 무너지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꿀렁출렁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환율 같은 경우는 1,507원에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그죠? 다시금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됐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시총 같은 경우는 실제로 800조 정도의 시총이 손해가 나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제 쓰겠습니다. 네. 녹화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래요. 네.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네. 환율 주가 트리플 쇼크, 실명경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가가 150달러가 유지가 돼버리면 GDP는 영향에서 0.8% 감소로 돌아가 버리고 경제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이 또 폭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말뜻 침체는 괜찮은데요. 이 유가가 만약에 유지돼 버리면 우리는 진짜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한국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네가 살아가고 있잖아, 네가 좋다고 했잖아 이런 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박살 납니다. 얘는요. 그래서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개박살난 이후가 찬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공부 좀 빡세게 해놓고 계신 게 좋아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제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물 물량 좀 줄여라. 코스피도 별로 전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 좀 드셨으면 어느 정도 현금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래서 2월 말부터 흔들릴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전쟁의 변수도 있었을 거고 몰랐지만 우리 배당락에 대한 변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IS 계좌라는 부분이 또 열리게 되면 한국 자본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통장입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위너 리버셜 전쟁이 만든 극단적 섹터 분열입니다. 항공 섹터가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석유화학 마찬가지고요. 그죠? 특히나 대한항공이 박살이 났습니다.
3만 원을 육박하면서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제 계좌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었다. 되게 많이 불어났었는데 제가 대한민국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좀 꼬라박아가지고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런 악재들이 이미 반영된 상태니까 만약에 전쟁이 합의가 되고 그죠? 유가가 다시 진정된다면 얘는 급격하게 상승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업이익이 좀 돌아진다라고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반면에 역시나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 전쟁적인 부분에 썼을 때는 이제 전쟁 관련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올랐네요.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유 섹터 같은 것들도 지금 당장 보시기에는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그냥 생각으로는, 전망입니다만 차트를 이렇게 많이 봐오던 그런 견적으로서는 코스피가 한 번 더 쿵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가 오히려 좀 이런 찬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타날 가능성은 뭐 50%는 이상은 되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제가 우리 실버 차트랑 비교해서 제 본방송 때 코스피 차트를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포지션을 이렇든 저렇든 강하게 잡기보다는 일단은 횡보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지만 엔진엑스, LIGNX1,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들이 이제 실전 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전에 그 누구냐 그때 예전에 KP11 개발할 때 뭐 우리 그 뭐 K2 이런 것들 개발할 때 우리 27년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일단 전망은 해드렸어요. 사실 그죠. 이게 한 거의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전망을 해드렸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니까 이 정도 상승할 거라고 그 정도 생각을 못 했겠죠. 저는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전 수요 단계. K2 전차라든가 이제 KF21이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뭐 지금 현재로서는 K9 자주포가 아주 좋은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그래서 LIG 넥스1은 이제 미사일 방공만 쪽으로서 우리가 우리가 세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국방 기술력이 상당하다. 라고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5년 전이었나? 우리 국방 쪽에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했었던 것 같은데 수익률이 이제 수주 증가율이 늘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하지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비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 정유 해운 조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못 지나가니까 또 해양들이 힘을 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좀 내고 있을 수 있을 거고요. SK이노베이션 저희 추천드렸던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최근에 조금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으로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따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SK온에서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SK온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이노베이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놓치신 분들은 SK이노베이션을 관심 있게 보시다가 좋은 가격대가 오게 되거나 FNRMS 쪽으로 접근하시면 향후 한 5년 정도에서는 결판이 크게 날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저 또한 이번에 이제 5월 정도에는 이제 돈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제 아이 명의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카카오 정도를 모아서 좀 투자를 해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편하게 견딜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말 있죠. 최태원 회장이 우리보다 모를까요? 걔가 지금 SK 이노베이션 내부 사정은 굉장히 안 좋긴 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돈을 이만큼 빌려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끌한 거죠. 연끌해서 배터리를 지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막 자기네들도 지금 한 외부적 구조조정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SK 그룹 안에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대박 났죠. 그런 것들로서 이게 자본들을 이제 주로 수혈하면서 키운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뭐 아니면 돕니다. 그죠? 하지만 뭐 기업인들은 성격이 이제 뭐 도망가자 손절이다 이런 게 없어서 왜냐면 이미 투자해놓은 비용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배팅을 하고 기대를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운임
그죠? 컨테이너 운임이 높으니까 해양주들이 많이 오를 것이고, 조선주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부터 계속 추천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27년 정도까지는 역시 상승할 거다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게 되면서 18.6%, 그래서 과매도권에서 살짝 반등했던 부분이죠. 그죠? 호르무즈 재개방 시 아주 그래도 그 반전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자항로 손 중단되면서 영업손실, 환차손 또 영업손실, 유가비용 상승 영업손실. 그래서 박살났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고, 유가가 $150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재무 상태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가가 진정되고 여러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던가 그런 이슈들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무역 항공주들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항공주는 유가의 직격탄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1대1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체크해서 하시면 나중에 또 운 좋으면 그냥 이게 보통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사건이 새서 큰 전쟁이 와서 장기로 걸어가는 전쟁들보다 빨리 해결되는 게 훨씬 많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한국의 6.25 전쟁과도 맞먹을 정도, 더 이상일지도 모르고 오래 정책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빨리 정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진 이런 것들 승부를 보고 싶으시면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이것에 대한 이지선다는 되게 어리석은 답변이죠. 그죠? 그래서 호르무즈 재개방 시 반등 예상 최강이라고 좀 그런데 항공섹터, 석유화학 그리고 대한항공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한 1, 2주 정도에서 탐색무슨 한번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 낌새가 좋아진다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 한 70% 정도까지 상승을 예상을 좀 견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추천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많이 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체크해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요? 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유가 때문에 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기름값이 $150를 유지해서 한 몇 달 유지돼 버리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주가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들이 유지가 된다면 버티는 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차트에서도 엔딩 가거나 추세 이탈 등등등이 지표들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전부 다 오르게 돼서 전부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되게 되면 경기 하방 압력이 들어서 유가 급등되고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도 물가가 비싼 최악의 상황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도 이제 여러분들 잘 챙겨 보셔야겠죠. 물론 제가 챙겨 드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론 지어볼게요. 호르무즈 통화, 요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부 협상 협상이 진전되느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3월 21일 정도가 협상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지표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두드려 맞아서 어느 정도 합의하는 형태가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전쟁이 커지면서 핵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 등장하면서 더 강해진다는 것은 어쨌든 3월 중순이 좀 넘어가게 되면 지표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징조들은 다음 주 정도에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카타르 LNG가 다시 해도 제가 이런 부분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카타르가 가스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가 증산에 대한 협조를 해주느냐
정상해주면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채는 이제 4% 선, 그리고 미국 또 CPI 좀 살펴가 또 다음 주에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긴급 패드 긴급 성명 있는지, 그리고 대한항공 운항 재개, 그리고 코스피는 4,400점 회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죠.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음,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지금으로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보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자료 다 걸러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시청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